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된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면서 특히 비자와 여권,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 계획 등을 담당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에 대해서는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와 237호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인력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북한 관련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이행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제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who are the main countries that use a lot of North Korean labor, so if they're not enforcing it, there has to be some consequences.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은 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o I think that's the whole point with the sanctions on the laborers. Part of their wages would be going to the government of the DPRK, and a good percentage of what goes to the government will go to their nuclear and missile program. 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협상장 복귀 촉구 신호로도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14일 회담을 갖고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만나 미한 동맹의 지속된 경고성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협력을 위한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3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영내와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이 회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한과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일본 고노다로 국방장과 회담 뒤에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가 최선이라면서 미한일 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일 상호 방위조약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강력한 미한일 3국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비핵화 도출이라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send the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best path forward is through a diplomatic solution that result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에스퍼 장관은 이어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는 갖췄다는 신호도 동시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It's in Kim Jong-un's hands what he intends to do. We continue to send a message that we remain ready to fight tonight if necessary.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upport the American initiative to put the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so that Kim Jong-un could come to dialogue.
and hopefully he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for his own people. 두 장관은 이란 정세와 자위대의 영내 파병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한일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삼국 간 방어 훈련과 정보 공유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협력 강화가 미북 대화를 촉진하고 제재 예외 조치에 대한 지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태도에 비춰볼 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제안은 섣부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초부터 문 대통령이 북한과 모든 종류의 협력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면서 북한은 이미 한국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 just saw Kim Jong-un rip up the Mount Kungang tourist and make a point of saying he's doing it himself. So it's unclear to me why, in the face of that, why President Moon is playing the supplicant.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남북 협력과 미북 대화는 별도의 궤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북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낼 경우 남북 협력과 관련한 제재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 grave concern about this year because President Moon is being very cautious about seeking coope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not making demands and not talking about it in a way that implies a big difference with the United States.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엄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국이 북한과의 협력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미북 대화 촉진 효과는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What is required at the moment is greater flexibility between both sides, both North Korea and the U.S. And South Korea doesn't play a big role in that.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계획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맹인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일가족 3명이 지난해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VOA에 탈북민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지난해 중순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착한 뒤 현지 미국 대사관에 진입했고 지난 여름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행을 원하는 제3국 내 탈북민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받지 않은 채 미국 정부의 특별 입국 승인을 받아 입국한 뒤 망명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소식통들은 현지 미국 외교관들이 신속하게 미국행을 도왔고 미국에 먼저 정착한 이들 가족이 신원을 보증했기 때문에 빠른 입국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재미 한인의 날을 맞아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지미 고메즈 의원과 공화당 롭 우달 의원은 13일 한인의 날 기념 공동 기고문을 통해 모든 민주주의는 당파적 파업의 위험에 처한다며 연방의회도 이로 인해 의미 있는 법안들의 입법이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인의 날을 맞아 의원들이 미국 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라면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북한 인구의 39%가량이 충분한 식수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36% 정도는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의 이준모 한국 대표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의 식수 위생 현황 세미나에서 2019년 북한에서 식수 위생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약 990만 명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식수 사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강원도이고 다음으로 양강도와 황해북도 순으로 나타나는 등 농촌 지역의 식수원 접근 부족률이 56%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